그럼 도치코인까지도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시바이누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호재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러면 약 7배의 상승률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오를지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밈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유사한 영역의 주요한 알트코인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또 이것도 많은 시장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좀 가치가 있고 약간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코인, 토큰의 가치가 얼마나 더 되는지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코인마켓캡에서 좀 검색을 해보면서 아 이거는 대략적으로 몇 배가 될 수 있겠다. 지금 이건 16위짜리 시바이누가 7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한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코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다.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몇 배 상승력이 있을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거 총 지금 시바이누 대비 7배의 차이가 나는데 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코 토큰 같은 경우에는 7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더 올랐을 때 그때 나는 좀 엑시트를 해야겠다. 이런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가 있겠죠. 예전에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그런 토큰이 있었는데요.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거의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러면은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코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죠. 그럴 때 좀 팔았어야 됐는데 그때도 뭔가 믿음을 가지고 존버해야 된다. 졸업하려면 존버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고 뼈저리게 exit했던 그런 또 경험도 있네요. 세 번째로는 코인의 거래 비중을 좀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주는 사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 거래소의 순위입니다.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요. 코인베이스에서 살 수 있고, 크라켄에서 살 수도 있고, 쿠코인, 바이빗, OKX, 뭐 업비트에서 살 수 있죠.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. 어, 대부분 이제 가장 큰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코인들이 거래가 되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A라는 알트코인도 바이낸스 가장 큰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코인이 있는데 A라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바이낸스에서는 그 A라는 코인 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지만 거의 거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OKS에서만 너무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다든지 업비트에서만 너무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. 아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솔라나라고 하면은 솔라나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USDT로 솔라나 사는 거래가 제일 많은데 이게 거래의 비중을 한 24%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솔라나를 사는 게 이제 뭐 1.6%, 1.67%가 되는 거고요. 네. 이런 식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전체 솔라나 거래의 약 25%가 일어나고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서 6%가 일어나고 OKX, 바이비트, 업비트에서 약 5%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어요. 이 그 거래 비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코인 거래소 순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보통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근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수치 정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래소 순위에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량이 이제 분포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여기 사례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이제 이켓이라는 이제 코인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12%, 뭐 이것도 합쳐보면 한 14% 정도 되겠죠. 다 합쳐보면은. 근데 여기서 빗썸, 한국 거래소죠. 그리고 여기 원화로 거래하는 거예요. 업비트, 원화죠. 두 개의 거래량의 합이 거의 한 80%에 육박합니다.
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에 다 상장이 많은 곳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이캣이라는 코인의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은 거의 원화마켓, 원화로만 사서 이제 거래되는 게 이제 80%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마케팅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가, 아니면 어떤 호지가 있지? 아니면 한국에서의 뭔가 좀 특별한 또 차이점이 있나?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물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뭔가 이런 이슈라든지 먼저 캐치해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다른 주요 거래소에서도 이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요. 이런 것들을, 이런 좀 독특한 수치를 발견했을 때는 왜 그런지를 먼저 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세 가지를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.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, 둘, 세 개에 대한 그 지표는 해당 코인을 검색했을 때 한 페이지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고, 이게 좀 이상한가? 아니면 괜찮은가?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을 시켰는가? 물론 이제 코인을 우리가 투자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첫 번째로 이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코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좀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적어도 정말 뭐 스캠 아니면 러그풀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이슈에 있는 코인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해 봤고요. 어,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또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